자, 그래서 이 단어들 좀 기억해 보시고요. 여기에 resilient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거든요. resilient가 핵심이니까 뭐야 이거? resilient가 핵심이니까 이거에 의한 형용사 그 형용사에 대한 것들을 형태는 좀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resilient라는 단어가 해서 뒤에 t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해당하는 품사 맞춰가지고 혹시 품사 바꿔 쓰라는 말 있으면 바꿔서 좀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자, 다음 23번 한번 볼게요. 자, 23번. 자, it has long been held that NAS. 자, that 이하가 오랫동안 잡혀 있었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여겨지다, 고려되다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considered 또는 deemed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겨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랫동안 어떻게 여겨졌냐면 capacity for the laughter. 웃음, laughter.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is a particular human characteristic. 특수한, 특정한 인간의 어떤 그 특성이다라고, 특징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특징은 distinct. 굉장히 독특한 것점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특징 같은 거죠. 뭐 아니면 이 특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콩글리시라는 표현 중에 시그니처라는 표현도 있지. 물론 설명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인간만이 독특하게 웃는 존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witty solutions of 사무사타라고 해서 이제 기원후 2세기에 있는 요 재치 있는 사람이 언급했어요. Way to distinguish a man. 사람을 당나귀랑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는 웃고요. 여기서 하나는 누구겠어요? 휴먼이겠죠. 인간은 웃고 그 다음에 the others. 여기 되게 조심할 게 꼭 the others를 써야 돼요. 왜 the others를 써야 돼? 두 명이니까. 동키랑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other나 another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난에서 웃지 않는데요. 그러면 웃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이제 그거를 좀 알아둬야 되겠죠. 사람이 왜 그럴까? 자, in all humors, society, 모든 사회에서 유머가 중요하대요. 나돌리가 나왔어. 그럼 나돌리가 나왔으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그럼 버들소가 나왔으면 마찬가지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나오는 거야. 뭐냐? 근데 보통은 나돌리보다 버들소가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자,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뿐만 아니라 유머라는 거는 뭐야? 바로 사회 그룹에 관련된 몰딩 포스. 이게 아마 해석이나 주석책에서는 성역력이라고 나오지만 그렇게 생각 보지 마시고요. 몰딩이라는 게 뭐야? 주조라고 해서 뭔가 합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했을 때는 결속력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실제로는. 결속력 하면 어떤 언어가 나와야 되겠어? 본드나 커넥션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콤마다 마인즈 분사구문 reinforcing their norm. 그들의 규범이나 그 다음에 규제한 행동을 규제를 지금 하면서 결속력을 강화시킨다고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회는 모이는 거지. 근데 모이면 사실은 욕망이 부딪히는 건 맞아요? 그치? 그럼 모든 욕망에 부딪히는 것 같으면 싸워요. 사람들은 규칙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법을 만들고 도덕을 만들고 윤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해당한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자, 뒤에 보면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는 각각의 해당하는 시간 동안에 각각의 each errors, in fact 그 시대라든지 시간대에 보면 in fact 그 순간에 has its own condition. 그 자체의 조건과 그 자체의 웃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주제나 이런 걸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웃음 코드라는 게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지, 문화권 얘기니까. 근데 그게 시기마다 다르기도 해요. 웃음에 관한 게. Because of the major preoccupations. 뭐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류의 어떤 걱정이나 흥미나 아니면 활동이나 아니면 관계나 모두 prevailing at the time. 그 당시에 만연한 모드라든지, 모드를 참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울 거 할 텐데, 뭐 체제라고 해야 될까?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는 인식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개그라고 하는 게, 왜 개그 코드도 좀 바뀌어요. 점점 시간이 갈 때마다 바뀌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the ultimate goal of anyone who studies another culture. 자, 다른 사람의, 갑자기 여기서 문화 연구가 나오거든요. 우리 안트로폴로지스트, 인류학자처럼 또 다른 문화를 연구를 하는 어떤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라든지, 이거 뭐냐면 바로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문화권을 이해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who were more than the sum total of monument. 뭐냐? 전체의 어떤 기념비나 역사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소셜 그룹핑이라고 해서 거기에 사와 있는 집단에 대해서 총합 이상의 사람을 이해하는 거 아니야? 좀 어려운 얘기야. 내가 예를 들어 그리스의 파노페논 신전을 봤어. 그럼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 대한 삶의 방식을 다 이해한 거야? 아니죠. 또는 내가 어떤 역사적인 페네포세스 전쟁에 대한 걸 내가 공부했어. 그럼 내가 그리스 사람을 이해한 거야? 아니란 말이야.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 거기 문화권에 있었던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 그러면은 뭘 이해하면 돼? 유머 코드를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 뭐가 근심, 걱정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보면. 뭐 유머는 아니겠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 사실 여러분 꼰대 얘기 나오면서 요즘 애들 버릇없다 이렇게 그러는데, 사실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한 얘기는 고대 그리스, 이집트 사람들도 그랬어. 석판에 적었어. 요즘 젊은 놈 싸가지 없어. 이렇게 썼어요, 보면. 2000년 전에 썼어도 똑같이. 그러니까 항상 젊은 놈들은 싸가지가 없던 거야.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이런 코드 같은 경우들은 다 공유하는 것들이지, 우리가.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one way to. 여기서 one way to. 이게 중간 얘기 나와서 유머가 쏙 빠져서 그리 어려워. 그 one way to approach this goal. this goal이 뭐야? 이 사람에 대한 이해지. 그 사람에 관련된 이해지, 접근은. 이해가 뭘 연구하는 것이냐?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그 문화의 유머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 문화의 유머를 연구하면 그 문화에 해당하는 어떤 관심사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맥락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사람이, 지금 고스라는 사람이 aptly observed, 선택을 적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관찰한 대로. Man shows the character. 사람들은요, 그들의 특성을 보여줘요. In nothing more. 자, 봐. nothing 다음 뭐가 나왔어요? 맨날 얘기했죠. 부정 플러스 비교급은 무슨 급? 최상급. 뭐냐? 가장 잘 보여줘. 이것 이상 보여준 건 없어. 이런 표현이야. 뭐야? 그들이 웃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코드가 잘 맞는 사람끼리 얘기를 하면 웃음을 더 많이 하고요.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라면 안 웃는 거지, 보면. 요즘 예를 들어 배우자나 여러 가지 해당하는 조건들 중에 좀 변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항상 윗자리에 차지하는 게 뭐냐면, 물론 돈도 있겠지만, 그쵸? 뭐가 있냐면, 이제 웃겨주는 사람, 웃기는 사람. 웃긴다는 행위 자체가 되게 어려워. 너희 알겠지만 사람 웃기기 쉽지 않아. 물론 공통적인 건 있어. 이제 만국 공통의 슬랩스틱 코미디, 몸개그라고 있어, 보면.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몸개그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찰리 채플린이죠.
이제 흑백 영화였을 당시에는 그냥 말대로. 그러니까 근데 몸개그 말고 말 하나하나 해서 재밌게 해주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죠. 해당하는 거 보면. 근데 중요한 그게 뭐로 가는 거야? 이해로. 그래서 이 글은 무조건 이해해야 돼. 유머가 이걸로 가야 돼요. 그럼 포인트가 이쪽은 건들 만한 게 없지. 유머 아니면 래프밖에 없잖아. 이쪽을 건들 거란 말이야. 그걸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이 기본이고, 그지? 언더스탠드가 기본이고, 어프리시에이트나 컴프리엔드. 물론 이게 학습적인 거긴 한데 그래도 이런 단어로 좀 가지 않을까 싶어 보면 이해해야 한다라는 측면, 더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까지 캐치를 한번 해두면 괜찮은 글 같아요. 아니면 조금 조금 더 고난이도로 한번 해볼까? 잘 봐봐. 이거 말되는지 봐봐. 유머는 유머는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한다. 가능하지. 그럼 반영이라는 단어도 기억해주긴 해야 되겠지. 당연히. 리플렉트랑 미러까지 기억해봐요. 요거까지만 기억하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대비가 될 것 같아. 주제야. 거의 무조건 유머가. 근데 이게 이 문장의 주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사실은. 이 원래 주제 문제였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다음 24번 한번 가봅시다. 한번. 아이고 진작 지울걸. 아이 참 진짜. 자, 특히 마지막 문장 좀 어렵거든요. 아까 우리 웃음 지문 중에서 마지막 문장은 좀 잘 잡아두도록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 나오는 거 봅시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너희도 알고 있는 단어지. 그죠? 자, since the early, 초창기 1980년대 초기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has been a kind of unofficial US holiday. 미국에 있는 그 기념일이나 아니면 휴일에 비공식적인 거였을 때예요. Marking the beginning of the holiday season. 헐리데이 시즌이라고 해서 비공식적인 일종의 휴가 시즌에서의 휴일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가장 프로피터블, 되게 중요한 나오죠. 소매상들한테야 이거 물건 판매. 왜냐면 보통 우리가 슈퍼위크라고도 많이 하는데 되게 물건을 막 사죠. 엄청나게. 또 세일도 엄청 하고 그 할인 디스카운트도 엄청 하고 그래서 많이 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리테일러한테 소매상들한테 이익을 주었다는 표현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들아 봐봐요. 그러면 이익이 된다는 표현이 profitable, beneficial 그리고 꼭 기억해 둬야 될 단어가 이 단어예요. 아 근데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나오면 다 틀릴 거야 그러면. lucrative라는 표현이 있어요. lucrative가 우리 혹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뭐가 좋다고 하는지 혹시 우리말로 딴 말로 아는 거 있어? 돈을 수완이 좋다. 수완이 좋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돈을 잘 번다는 걸 얘기하지. 그래서 lucrative라고 해요. 꼭 알아두셔야 될 단어예요. 자, 하지만 최근에는 어때요? 새로운 움직임이 has come to light. 여기 직역을 하면 빛을 발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지. 빛을 발한다는 얘기는. 뭘 포함해서? 바로 에콜로지컬 필로소피. 자, 생태학적인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모든 그 논조,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고르고 싶은 미래 직업의 전망이 유망하냐 유망하지 않냐 그거 참 중요한 거기도 하지. 어떻게 보면 너희가 지금 하고 싶은 일에다가 무조건 환경을 연결할 수만 있으면 그건 유망 직업이 돼요. 왜냐면 앞으로 친환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가 바뀌었거든. 보면 요 친환경, 환경에 관련된 얘기는 너희가 한 어떤 활동도 환경이랑 연결을 하면 잘 들어봐. 이게 중요한 얘기일 수가 있어. 이건 앞으로 너희 살면서. 쓰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친환경은 선택이었거든요. 친환경 뭐 먹으면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근데 이 코로나 시기 이후로 여러 가지 뭐 기후 변화를 봤을 때는 이제 생존의 문제로 다가가서
아마 여러분이 하는 일 자체가 환경이랑 잘 만나게 된다면 꽤 유망한 직업으로 남을 거고, 반대로 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오염을 주는 일이라면 곧 없어질 거예요, 그 직업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거야, 어떻게든. 친환경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근데 여기서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랑 잘 매치가 안 되죠, 환경이랑. 그걸 영명을 해야 돼요, 그런. The moment is called. 그래서 이 운동은 모먼트, 이 운동은 뭐라고 부르냐? 그린 프라이데이라고 한대요. 블랙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Seek to raise awareness. 인식을 향상시키는 거야. 뭐에 대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환경에 가져다 주는 피해에 대해서. 여러분, 당연한 사실이지만 소비를 많이 할수록 환경에 피해를 주긴 해요. 맞잖아요. 환경한테 피해를 주는 거지. 그럼 그 해당하는 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면서 몇 가지가 나오고, 지금 여기 밑에 글을 읽어봤을 땐 총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4가지를 차곡차곡 잘 정리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괜찮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점수 주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뭡니까? 첫 번째,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이잖아. Caused by driving the mall. 뭐야? 거기 쇼핑몰까지 운전을 하면은 거기에 배기가스를 쓰죠. 물론 그것뿐만 아니겠지만. 두 번째, shipping of the millions of items around the world. 세계에 있는 그 수백만 개의 아이템을 그 제품들을 다 선적하죠. 세 번째, 그러면 선적하면서 그냥 선적 안 하죠. 뭐야? 포장을 하지. 근데 포장의 주 재료가 뭐예요? 플라스틱이야. 비닐도 플라스틱이니까. 패키징, 포장으로. 그리고 네 번째, long-term waste produced. 뭐야? 장기간에 계속돼서 오래된 낭비. 뭐야? 무부주의하게 별로 생각 없이 사지도 않는 제품들을 산 거에 대해서 낭비되는 쓰레기에 대한 문제. 네 번째. 이 4개가 나오죠. 이 4가지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미필 환경에 가져다 주는 피해 4가지가 이거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서 정리를 어떻게 뒤에 이어서 가냐면, Green Friday is about changing the ways we think this day. 우리가 이날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는 그 방식을 바꾸자는 거야. 그럼 바꾸자는 얘기는 뭐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지? 뭐야? 스위치 A to B. A에서 B로 바꾸는 거니까 바꾸다는 표현 자체는 스위치도 되고 체인지도 되고 얼터도 되고 트랜스폼도 되고 되게 많은데 바꾸다는 표현은 진짜 많아요. 자, 뭐야? mindset from buy. 뭐야? 사자.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죠.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to 다음 여기서 어법 문제가 나온다면 24번에서 무조건 여기가 나와야 돼. 이게 find가 나온다? 무조건 틀려요. 왜냐면 여기 to는 전치사거든요.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무조건 find는 못 써요. finding을 써야 돼, 쓰려면. 대안의 방법을 찾아보자는 걸로 바뀌는 거야. to give gift, 선물을 주는 건 맞아. 해당하는 휴일 앞에서 선물을 주는 건 맞다고. 근데 그거를 뭐야? So we don't cause further damage to the earth. 지구한테 더 피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이 휴일에 해당하는 선물을 좀 더 대안적인 방법으로 주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걸 고민해보는, 이렇게 바꿔보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냐? 물론 요 앞에 있는 문장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게 중요한 문장은 아니라서. 자, 하지만 비록 even if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make the switch. 무슨 말이냐? 매우 작은 어떤 비율의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하죠. 사실은 자연보호라고 얘기하고 비닐 쓰지 맙시다라고 했을 때 몇 명이나 안 써요. 사실 보면. 근데 it's mean great things for the environment. 환경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뭐 해당하는 거에서 피해를 주다라는 표현에 damage나 hurt나 이런 표현들 또는 harm 이런 표현들의 단어를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환경이 들어가겠죠.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가봅시다, 한번. 자, 26번 볼게요. 26번은 내용 일치 문제니까 원래 그냥 쭉 보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 요거는 주로 어법 위주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줄게요. 왜냐면 항상 그 주제가 없는 일치 문제, 불일치 문제는 서술형이나 어법에서 좀 되게 중요성이 있거든요. 문제에서 보면. 자, 봅시다. 베라 루빈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항상 태어난 거는 수동이에요. 여러분 의지로 생각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태어난 건 수동이에요. 1928년에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고 그런 다음에 워싱턴 DC에서 자랐대요. 자, 워싱턴 DC에서 태어났다. 틀린 말이죠. 조심해야 돼. It was in Washington DC. 자, 강조 구문이지. 이 부사예요. 부사고 장소 부사고예요. 그래서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돼요. 이 경우에 서태은 위치로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외열은 될 거예요. 위치는 불가능하고요. 뭐냐? She started to develop an interest in astronomy. 천문학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여성이야. 그 대부분이 나오는 게 여성이 참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지금이야 더 안 그러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좀 많이 그 학문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특정 분야에서 진출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의미가 있어서 대부분의 요 인물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나오게 하더라고요. 자, she earned a master degree. 자, 그녀가 뭘 땄냐면은 마스터 디그리는 박사학위예요. 박사학위를 코넬 대학교에서 1951년에 땄어요. 그리고 닥터 디그리. 잠깐만요. 내가 잘못했나? 큰일 날 뻔했다. 미안해요. 석사구나, 박사가 아니라. 박사가 박사죠. 석사야. 석사학위를, 그러니까 대학원을 코넬 대학교에서 다녔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1954년에 박사학위를 땄어요. 나이가 22살이었죠. She made the headline and shocked the science. 과학자들의 헤드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 충격을 준 거지. 준 거야. 그래서 이게 was shocked 쓰면 틀려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안 돼,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오케이? 올려줘야겠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이게 was shocked라고 쓰면 틀려요. 그래서 충격을 준 거지 받은 게 아니에요. 그치? With her theory about the motion of galaxy. 갤럭시가 뭡니까? 핸드폰이 아니에요. 은하야, 은하. 은하의 움직임. 그 우주에 있는 은하의 움직임. 왜냐면 이 사람이 뭐에 관심 있었다고 하니까 천문학에 관심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1965년에 잠깐만요. 이거 바꿔야 되겠다, 진짜. 못 쓰겠다, 이제. 자, 1965년에 로빈 started as a researcher in the 카네기 인스티튜트. 카네기 어떤 그 협회라고 할까? 요 곳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Become the first woman permitted to use a Hale telescope. 헤일 관측소에서 근무를 하도록 허락을 받은 유일한 첫 번째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쭉 그 많은 상을 받았죠. 작품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그녀의 어떤 일이나 이런 어떤 작품이나 아니면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근데 노벨상은 못 받았어요. 자, she died 2016년에 돌아가셨고요. Is celebrated as someone who worked to lead the way for women. 여성으로서 천체학과 물리학에 어떤 이끌어 나간 어떤 사람으로서 공헌됐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여기 넘어갔어요?
안 한 것 같아요. 자, 이어가 볼게. 중간에 뭐가 나오냐? She made groundbreaking observation 나왔어. 관측이지. 이 사람이 지금 한 게 천문학이란 말이야. 그럼 천문학의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천체를 관측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observation을 써야 돼.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런 거 쓰면 안 돼. 이거는 법을 준수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전혀 안 맞아요. 우리는 관찰이 필요한 거야. 준수가 아니라. They provide evidence. 증거를 제출을 하는, 증거를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이런 관측을 지금 해왔어요. For the existence of the vast amount of the dark matter in the universe. 우주에 있는, 이건 좀 어렵긴 한데, 암흑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주가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암흑물질로 좀 차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론이 있거든요. 지금은 실제 그게 있다는 걸로 보이고 여겨지고 있고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 초석을 심은 사는 사람이 지금 베라 루빈이라는 사람인가 봐요. 요 얘기였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포함해서 많은 상을 받았다면 틀린 말이에요. 노벨상은 못 탔어요. 내용에서. 이게 불일치 문제였어요. 이 문제에서. 확인해보고 관련된 어법도 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다음 29번 가봅시다. 한번. 22, 3, 4, 6, 9, 10, 11, 12. 자, 29번 가볼게요. 한번. 29번까지 하고 잠깐 끊고 갈게요. 되게 열심히 안 들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지? 자, 가보자. 자, 볼게요. 자, 29번 봅시다, 한번. All social interaction requires some common good upon which it involved parties can coordinate their behavior 돼 있어. 보자. 얘들아, 모든 사회 상호작용은요, 뭘 요구하냐면 공통의 그라운드를 요구하는데, 그라운드가 뭐예요? 땅이 아니죠. 여기서 해당하는 건 근거인데 이 근자가 뿌리 근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통된 기원이나 공통된 요소를 얘기해서 뭐 다른 표현으로는 규범이라는 표현, 기준이라는 표현, 아니면 기본이라는 표현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upon which가 나왔지 얘들아. upon which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였나요? 그 뒷문장 완전 나오겠죠. Involve a party can coordinate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맞추는 거를 포함하고 내포하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 여러분 사회화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는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죠. 여기서 사회화는 뭘 의미해요?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있죠. 밥은, 식사는 4교시 이후에 해야 돼요. 뭔지 알죠? 왜냐면 선생님은 도중에 도시락 세대이기 때문에 꼭 3교시 때 쉬는 시간에 꼭 처먹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이 어긋내는 거야. 그잖아. 그래서 규칙을 지켜야 돼요. 거기에 따라야 돼. 그래서 여기선 코디네이트라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규범에 맞추는 거지. 그러면 굉장히 좋은 표현 중에 순응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컨펌이라고 해서. 규범에 순응하면 사는 거예요. Independent. 자, 그래서 interdependent group in which humans and other primitive lives. 인간들과 다른 영장류애가 지금 사는 그런 어떤 상호적인, 상호의존적인 모임에서는 개인은 반드시, 중요하죠. 반드시 더 공통된 그라운드, 어떤 근거를 가져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To establish and maintain social relationship.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사회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공통의 뭔가 필요하다지. 그래서 이 커먼 단어가 핵심이거든. 물론 이 커먼 단어가 뒤로 갔을 때 쉐어로 가요. 그래서 공유하는 걸로 가고.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비슷한 표현이 뭐냐? 커먼과 비슷한 뜻이 바로 커먼. 일단 적어보고 밑에 나오는 게 쉐어드거든요. 자, 그리고 좀 기억해둬야 될 것들이 뭐냐면
커뮤널. 이게 공동체이란 뜻이거든. 커뮤널, 공동체. 그 다음에 사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너, 나 합치면 뭐라 그래요? 우리 서로라고 하지. 서로 공동이란 표현에 M으로 시작하는 좋은 단어 하나가 있어. 뮤추얼을 기억해 둬야 돼. 사회라고 하는 건 공동의 뭐를 추구하는 거란 말이야.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거죠. 자, 그래 뒤에 보시면 this common ground 이걸 뭐라 부른대요? 이 사람은 이게 뭐다? 바로 사회의 공통적인 요소 바로 이 단어를 얘기해요. 모럴리티를. 도덕이에요. 혹자는 법이라고도 얘기하거든. 근데 법만으로는 사람 모임이 안 돌아가요. 친구가 예를 들어 나한테 비밀을 얘기를 하면 너 그거 비밀 누설죄 위반됐는데? 이러면 할 말 없죠. 이런 것처럼 법만으로는 힘들고요. 뭔가 공통의 선이 필요해. 그러니까 즉 뭐랄까 권장되는 뭐가 필요하는가. 그게 도덕인 거란 말이지. 자, this is why. 이게 왜 why가 나왔어? 그러면 why 여기서 this라고 하는 건 morality가 공통의 근거가 된다고. 뒤에는 거기에 대한 결과야. 그래서 도덕은 결정이 되는데 공유된 형태의 표준으로 쓰이는 거죠. For judging right. 옳고 그를 판단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관계의 행동에 관련돼서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처럼 적용이 돼요. 그렇잖아. 여러분 예를 들면 그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나이는 거의 100세가 다 돼 보이시는 할머니 한 분께서 지나오고 있어. 너희가 근데 하필이면 노약자석에 앉아있어요. 그럼 너희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안 일어나기 힘들죠? 왜요?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것으로 학습된 거일 수 있는 거잖아. 왜냐면 여러분도 그 나이가 될 거거든요. 그렇잖아. 그때 알겠지만 젊은 은영이가 예를 들어 안 비켜주면은 이거 어떻게 지팡이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근데 그렇잖아. 자, 그래서 no matter how it's conceptualized 이게 어떻게 컨셉화가 개념화가 되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도덕이 꼭 도덕이 아니어도 돼요. 딴 거여도 돼. 어때? trustworthy 신뢰, cooperation 협동 아니면 justice, 정의나 돌봄. 이게 다 도덕이라는 것 대신에 발현된 common ground지, 이게. 이게 morality is always about the treatment of people. 그 사회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와에 대해서였대요. 항상. 대해서이대요. 도덕이라는 거. 즉 도덕이 뭐냐면 커먼 그라운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도덕의 일종이니까 다들 어떻게 보면. 그잖아. 사람들이 모여 살면 당연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갈등을 처리하는, 갈등을 중재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 기준이 뭐다? 도덕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쨌든 봐봐. 모럴이나 모럴리티는 쉽지. 그러면 봐봐. 우리말로 생각한 말들 봐봐. 도덕이 사람들의 행동을 권장하고 표준화시킨다. 가능하지. 그럼 스탠드의 동사 표현을 요구하겠지, 분명히. 어떻게 했어? 스탠드의 동사 표현. standardize. 동사예요. 표준화시키는 표현이야. 이 문제는 여기 지문은 꽤 핵심 단어가 보이거든, 뻔하게. 그러면 핵심 단어의 품사를 바꿔가지고 영작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요약문 형태 집어넣는 거 있지. 그거 집어넣으면은 잘 여러분 서술형 나왔을 때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this is likely why 이게 왜 there is surprising agreement 놀랄만한 동의가 있는 이유래요. 이런 결과 때문에 동의를 한대요. 뭐에 대해서? wide range of perspective that shared sense 공유된 이런 도덕의 공유된 감각이라는 게 사회관계에 꽤 필수적이다.
핵심이다라는 그런 인식에 관한 것들에 서로 놀랄만한 동의가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은 좀 달라요. 왜? 여기서 법 얘기는 왜 얘기 안 했을까? 법은 사람들이 지키지. 왜 지켜요,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게 좋으니까? 아니야. 안 지키면 벌 받잖아. 퍼니쉬먼트 적격이지. 근데 이건 그게 아니지. 인커리지. 모티베이트. 격려의 수단이지. 왜 그걸 격려하게 되냐면 그게 사회 관계의 유지,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거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인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진화 심리학자가 어떻게 얘기하냐? 또는 진화적인 과학 사회학자나 철학자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 있어. 뭐야? 사회 심리학자에 대한 의견인데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룹 사이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인데 사람들이 의존을 하는, 여기서 사람들이 의존을 하는 관계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선 살 수가 없잖아요. 함께 있어야 하잖아. 하다못해 가족이라는 초규모부터 해서 더 크게는 예를 들면 어떤 조직, 뭐 어디에 해당하는 소속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잖아.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이런 의존적인 어떤 상황이, 의존적인 관계들이 are not possible. 가능하지 못하대요. 뭐가 없으면 이중부정이야. 뭐가 없으면 공유된 morality, 도덕성이 없다면. 즉 기본적으로 도덕이 가장 뭐하다는 얘기야. 펀더멘탈한 거다 얘기하는 거야.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뭐에? 사회를 규정하는데,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게. 오케이? 자, 그러면 해당하는 거 이어서 20년 9월 거 고2 30번 한번 가볼게요. 자, 30번 좀 봅시다. 자, 스파인 팅글링 고스트 스토리라고 나오는데 스파인이 사람 신체 부위거든요. 어딥니까? 그러니까 원래 스파인이라고 하면 뾰족뾰족 튀어나온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 등골이요. 그럼 등골이 팅글한데요. 우리 등골이 뭐하다고 하지? 오싹하냐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등골이 오싹한 유령 이야기가 말하는 게 재밌대요. 사실은 그 귀신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별로 안 무서워한다? 듣는 사람이 무섭죠. 그렇잖아. 귀신 얘기는 원래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듣는 사람이 무서워요, 귀신 얘기는.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무서워한다면 정말 재밌어 하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개그하는 사람은 사람이 웃기는 걸 참 좋아하고요. 무서운 얘기는 무서워해야지 재밌죠, 사람들이. 그렇잖아. 그래서 even more so, 심지어 더 그렇대. 너가 그 이야기가 진짜다라고 주장한다면. 항상 실화하고 무섭잖아요, 실화가. 그치? People get a thrill. 비슷한 표현이야. 등골이 서늘하다는 얘기는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 스릴감을 느낀대요. 그 이야기로부터 넘어온 거에 대한 스릴을 얻게 된대. 똑같은 것이 기적적인 이야기도 마찬가지래. 유령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기적적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다 뭘 얘기하는 거야?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자, 이게 뭔지 봅시다. If the rumor of miracle, 그 기적의 루머가 get written down in the book, 책에 적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성문화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미 적어 놓은 거야. 글로 강력하게 적어 놓은 거야. 그러면 루머가 become hard to challenge, 그거를 도전하기가 어렵대가 지격인데 어떤 말일까 이게? 책에 적혀 있어. 그럼 책에 적혀 있으면 꽤 강력한 근거지. 그럼 그거를 뭐 하기가 어려워. 여기선 챌린지지만 실제 의미는 디서프로 볼 거야. 부정하기가 어려운 거야. 특별히 그 책이 또 어떤 책이냐면 옛날 고대시대 책이라면 더욱더 그러겠지.
우리도 어떤 역사 사실이나 옛날 이야기할 때 그 증거로 되는 게 뭐 삼국사기에는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 역사서에서. 역사서 같은 종이나 그런 거 적혀 있으면 사람들이 더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 않겠어, 아무래도?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루머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고대란 얘기는 그만큼 오래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루머가 그만큼 오래된 루머인다면 it started to be called 뭐라고 불려요? 그 루머를? 전통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대신에 루머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오래되면 그게 진짜 이야기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전적으로 믿게 된대요. 전통이니까 그게. 쭉 해오던 거니까. This is rather odd. 이게 좀 오히려 이상하대요. 왜냐하면 잘 봐야 돼. Because you might think that you would realize that older rumors have the more time to get distorted than younger rumors that are close to the time to the earliest event themselves. 돼 있어.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이야. 얘들아, 잘 봐요. 그 루머가 더 오래했다는 얘기는 더 오래된 시간을 가지는 거지. 뭐가 될 시간?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distorted, twisted, deformed. 참고 deform은 변형되다는 표현이거든. 이게 변형되거나 꼬이거나 왜곡될 시간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잖아. 옛날 이야기는 전달되면서 좀 와전된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야. 시기가 지났으니까. 그리고 that are close time, 더 가까이, 상대적으로 더 가까이 있던 젊은 루머보다, 즉 얼마 안 된 루머보다. 왜냐면 얼마 안 된 루머는 더 distorted가 될 가능성이 낮죠. to the alleged event themselves, 그 어떤 그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시간대에 봤을 때 더 가까운 유머가 더 어린 유머보다 더 꼬일 확률, 더 왜곡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오래될수록 의심해야 되거든요.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오래될수록 더 믿음이 간다는 거야, 이 얘기가. 결론. 엘비스 프레슬리 앤 마이클 잭슨 live too recently for traditions. 그 전통에 대해서, 전통이 성장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너무 최근에 살았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비스를 화성에서 봤다는 이야기는 잘 믿지 않는데요. 아니, 루머가 있어. 엘비스 프레슬리 안 죽었다. 화성인이었다. 이제 그런 루머가 있거든요. 근데 그 루머는 잘 안 믿어. 오래 안 됐으니까. 그러고 글이 끝나면 여기서 딱 떨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건 그대로 쓰세요. 이게 주제문 문제가 나왔으면은 어쨌든 더 루머가 오래될수록 the older rumor becomes, 루머가 더 오래될수록 사람들이 그거를 더 믿겠지. 더 more believable. 그래서 믿음직하다란 표현에 believable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You think. 그리고 여기서 말한 believable이라는 표현은 믿는다, 신뢰가 간다기 때문에 당연히 credible이나 trustworthy까지도 갈 수 있겠죠. 아주 쉽게 본다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잡아두면 주제 문제 관련해서는 그만 좀 졸아요. 미치겠어, 진짜. 자, 아주 자요 그냥 아주 그냥. 자, 그래서 credible, trustworthy, believable처럼 더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것 같다는 얘기야. 포인트는 오래될수록이야. 오케이? 이 주제문이 딱 나오면 좋긴 해요. 이 문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1번 한번 가볼게요. 자, 회사 얘기야. 자,
firms in almost every industry. 거의 모든 사업에서의 회사가, 산업에서 회사가, 뭐야?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아시죠? 클러스터. 여러분도 뭐 클러스터 활동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그 코로나 전에 뭐 활동 같은 거 했을 때, 작년에. 아닌가? 작년에 못했나봐요, 활동을? 그죠. 너 못했지, 작년에 활동을. 그죠? 자, 미안해요. 자, 아픈 얘기 건드렸네. 자, 그래서, 모여있다는 표현이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가 있을까? 모여있다라는 표현, 같이 있다. concentrated? 아니면, 모여있다는 얘기는 서로서로 가까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말로 가까이 있다, 인접하다라는 표현은 가능할까? 그럼 쉬운 표현으로는 close지만 어려운 표현으로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어. adjacent라고 해서. 인접성에, 인접하는 이라는 의미거든. 자, suppose you throw dart at random on the map of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있는 지도를 두고요. 랜덤으로 다트를 던져봐. 포인트는 랜덤이란 말이야. 그러면 네가 뭘 발견해야 돼요? Hole left by the dot. 다트의 옆에 다트에 의해 남겨진 구멍은 당연히 moreorless는 다소거든요. 큰 의미 없어. 썸의 의미야. 이게 중요해요. evenly distributed across the map 돼 있어. 얘들아, 맵에다가 그냥 다트를 한번 던져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럼 그 구멍이 모여있냐, 산계돼 있냐, 당연히. 산계돼 있겠지.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서 균일하게라는 표현이거든. 균일하게 디스트리뷰트가 돼 있다는 얘기는 scatter. 퍼져 있다는 얘기야. 퍼져 있고 널리 와이드 스프레드. 퍼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히려 정확히 요거의 정반대 표현이야, 그러니까. scattered. 아니, 그 콤마야, 이거. scattered. 그 퍼져 있다고요, 당연히.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랜덤으로 했으면. 근데 주요 산업들은 다 모여있거든요, 회사들은. 이걸 설명하는 거야. 하지만 실제 지도는 어때요? 실제 어떤 산업의 지도는, 진짜 지도는 뭐처럼 보이냐면 look nothing like that. 그처럼 안 보여. 뭐야? It looks more. 마치 뭐야? 잘 봐야 돼. 똑같은 장소에 모든 다트를 던져버린 거랑 똑같아. 하나 물어볼게. 모든 장소에 던진 다트야, 진짜? 그럴 리 없죠. 무슨 법? 가정법이야. 저거 기억해둬야 돼. 헤드드론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근데 우리는 이유를 알지, 사실은. 얘들아, 닭갈비를 맛있게 먹으려면 어딜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닭갈비 군포에 안 팔아요? 팔잖아요. 이거 지금 얘기해버렸다. 닭갈비 군포에 팔아요. 맛있는 거 많어. 근데 왜 하필이면 춘천이야? 응. 그 다음에 선생님 신림동 사니까. 신림동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저 옛날에 얘기했는데 순대촌이라고 해서, 촌도 아니야. 이거 촌을 붙여야 알겠지만, 뭐냐면 촌은 아니고요. 그 한창 인기 있었을 때는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 다 순대를 파는 곳이었어. 두 건물이, 5층 양쪽 두 건물이. 근데 지금은 인기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한 건물에서 한 층, 옆에 건물에 두 층에서 총 3층 정도밖에 안 써요, 지금은. 옛날에 10층을 썼는데, 그렇게 5층, 5층 해가지고. 거기에 주 메뉴는 백순대라고 해서, 그러니까 순대를 볶는데 양념을 넣고 볶질 않고, 그냥 기름만 넣고 볶다가 소스를 해서 이제 쌈에다, 그 깻잎에다가 싸먹는 거야, 거기를. 그래서 백순대라고 해서, 거기가 유명한 게 있거든요. 보면 신림동에. 제 침고에네, 입에서. 자, 중요한 거, 백순대 먹고 싶다. 자, 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것처럼. 근데 모여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명 얘기하지. 왜 부대찌개를 먹으면 마치 어딜 가야 할 것 같아? 의정부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모여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도 모여있잖아요. 맛집 같은 거 보면. 자, 이제 이유를 말해야 돼요. 이미 모여있다는 건 기정사실이야. 그럼 왜 그러냐? This is probably a part. 이게 부분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할 거야. 첫 번째, 자, 1번이라고 펴보자, 한번. 첫 번째 뭐 때문에요? reputation 때문에요. 평판이래요. 이게 뭔 얘기냐?
Buy many may be suspicious. 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의심을 할 수가 있어. 소프트웨어 회사야. 소프트웨어 회사면 우리 기본적으로 뭐 떠올려? 막 실리콘밸리 막 이런 거 떠올리기도 하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어디냐면 옥수수 밭 근처에 있어요. 그럼 조금 의심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관련성이 없잖아, 장소에 대한. 그리고 그래서 장사할 때도 위치가 되게 중요하나 봐요. 그래서 자, it would also be hard. 또한 어려울 거야. 그 일꾼을 고용하는데 만약에 모든 시간 every time you need new employers, 네가 그 새로운 직원을 필요할 때마다 네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나라를 건너게 오게 하는 거야. 뭐보다 그냥 한 이웃으로부터 한 사람을 포치 이렇게 찝어갖고 데리고 오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더 구할 수 있는데 사업이 있는 게 맞지. 얘들아, 이거는 우리나라도 해당하는 게 맞을 거야.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하나 물어볼게. 너희 왜 지방에 있는 대학교 안 갈라 그래? 왜 수도권 대학교요? 왜 중요해요, 그러면? 맞아, 그 생각은 잘 안 해봤죠. 점수만 생각했지. 여러분들 수시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이 어쩔 수 없으니까 생각할 게 그렇게 없으니까. 얘들아, 잘 한번 생각해봐. 옛날 얘기긴 해요. 내가 성적이 좀 나왔는데 부산에 살아. 예를 들어 옛날 얘기야. 부산에 살아. 성적이 좀 나왔는데 조금 노력을 하면은 연대를 갈 수가 있어. 그리고 부산대를 갈 수가 있어. 그러면 연대를 갈까 부산대를 갈까? 옛날에는 부산대를 갔어요. 이해 안 가지 그게. 왜? 부산에 나와서, 부산대면 부산에 제일 좋은 대학교거든, 그치? 그럼 부산에 나와서 부산에 취직하고 살면 그러면 부산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랬다고요, 옛날에는. 왜냐면 지역에 일자리가 많았으니까, 옛날에는. 근데 그게 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에 몰리면서 서울, 경기, 인천에 전역의 반이 살아요. 2,500만 살아. 그러니까 직업도 또는 회사가 거기에 차리는 거야. 서울, 경기, 인천에 차리는 거야. 왜 그런 줄 알겠죠?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직장 얻기 편한 곳으로 가는 게 맞고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뽑고자 하겠죠. 당연히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데 대학교도 몰리면서 그게 같이 이제 시너지를 이룬 거지. 그야 말대로.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얘기죠. 왜냐면 나중 얘기니까 그걸 좀 분산하고자 하는 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파리나 이제 이런 다른 외국처럼 이제 파리는 뭐 이런 대학교 이름이 있고 파리 제1대학, 제2대학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전공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심리학은 파리 제7대학이 제일 유명하고 경제학은 파리 5대학이 유명해서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립대를 모아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분화시키는 정책을 쓰거든. 유럽에서는. 일부 유럽에서는.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데 반발이 엄청 심하죠. 특히 서울대에서. 서울대가 제일 심하죠. 반발이 그게. 동문들 있잖아, 분명. 우리 서울대 네임밸류 떨어진다고. 그지 않아? 근데 원래 여러분도 알겠지만 각 지역에 있는 핵심 대학교들은 되게 세요. 약하지 않아요, 분명. 경쟁력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피해를 보는 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된 중에 그런 것도 있어. 어쨌든 중요한 건 몰린다는 거죠, 포인트는. 이 글의 핵심은 몰린다는 거야, 그래서 한쪽으로. 자, 뒤에 가보면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첫 번째가 명성이고요. 두 번째가 리크루트, 직원들 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also regulatory reason 해가지고 이 규제에 대한 법안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zoning law라고 해서 지역에 해당하는 요 영역에 대한 법률인데 뭐냐, 이게 더러운 산업들은 한 장소에 모으는 거지. 그 다음에 레스토랑과 바는 또 다른 장소에. 그 도시계획을 얘기할 때 그런 게 있어. 어느 업종은 어느 지역에 못 들어가. 그래서 특정 지역 그 업종은 특정 지역 안에만 있어요. 이게 법에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사실 한쪽에 몰려있는 게 관리하기도 쉽긴 하겠지. 오염을 더 일으키는 곳에 몰려있는 게. 이거 참고로 궁금하면 왜 게임이 항상 나쁜 게 아니라 심시티 같은 거 해보면 금방 알아요. 심시티라고 건물 짓는 그러니까 도시 경영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야, 그거 우스운 게 아니야. 어디있지? 아직도 그렇게 하나? 서울시립대라고 여러분 되게 가고 싶어 하는 대학 중에 하나 있잖아요. 뭐 등록금 되게 싼데. 서울시립대 그 도시공학과는 항상 시험 문제를 냈대. 심시티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라고 해요, 그러면은. 도시공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는 거야. 세이브 파일 제출하는 게 과제예요. 이런 것도 있어. 게임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장소에 관련된 법에 대한 게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Finally, people in the same industries often have a similar preference. 자, 유사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유사한 선호도를 보인대. 예를 들어 컴퓨터 엔지니어, 솔직히 공돌이죠. 공돌이 공순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커피죠. 밤을 새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이거 어때?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우리 관련돼 있는 예를 들면 금융업 종사자들은 비싼 어떤 와인병 같은 거 와인을 선호한대요. 왜냐면 일단은 좀 뭐랄까 펀드나 이런 걸 잘 투자해서 예를 들어 10억 보너스를 받으면 터트려야죠. 근데 저기 편의점 사는 만원짜리 터트리기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50만 원짜리 이제 한 瓶 터트리는 거지. 그 말대로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 선호가 다 갈리겠지. 그래서 모였단 얘기야. 결론. Concentration make it easier to provide amenity. 여기 amenity,가 나오네. 해당하는 그들이 좋아하는 편의시설을 지금 제공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모여있으니까. 그래서 이 글에 지금 모여있다거든요. 근데 질문이 나온 건 concentrate란 클러스터밖에 없어. 그러면 아마 adjacent 나오면 너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단어 나오면 너희 훅 갈 거야 아마. 인접성. 오케이, 확인해 두세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32번 가볼게요. 이런 집중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처음부터. 자, 가보자 한번. 쉽지 않아. 나도 알아요. 자, 봅시다. 항상 애들이 마지막 초롱초롱해져. 되게 마치 공부 열심히 하는 척 하는 듯이. 누가 보면 되게 공부 열심히 한 줄 알겠어. 자, 보자 한번. 자, 봅시다. When we were emotionally charged. 자, 이 표현이 우리말로 바꾸기가 어렵다. 감정적으로 차지가 됐을 때가 직역인데.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격해진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 we often use anger. 우리가 화를 사용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our primary. 우리가 더 깊은 원초적이고 깊은 감정들을 뭐 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여기서 hide 또는 우리가 원문 참고로 마스크라고 썼고요. 뭐 스크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숨기는 거니.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표현은 conceal, 숨기는 거지. 숨기는데 화를 종종 사용한대요. 예를 들면 슬픔이나 공포인데 이거 뭐냐면 얘들아 사실 막 버럭 소리 지르는 사람 치고 생각보다 화가 안 난 경우가 많아. 근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이 강의한 거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나보고 그러냐고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냐 그러더라고. 애들한테. 너 화내는 거 아니죠? 화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아니 그냥 텐션을 올리는 건데 이제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그러냐고 수업하면서 도대체. 애들 국어 3냐고 이렇게 아닌데 실제로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원래 슬픔이나 공포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보이면 좀 약하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지. 그래서 화를 버럭 내는 경우가 있어. 그 감정을 숨기려고. 그러니까 비슷한 게 뭐냐. 나도 그러긴 한데 선생님도 옛날에 얘기했나 선생님이 혼자서 공포영화 본 적 있다고?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선생님은 무서우면 욕을 해요. 진짜. 아니, 뭐가 무서우면 막 씨발 욕을 해요. 무서우면은. 무서우니까. 그걸 떨쳐지기 위해서. 소리도 막 질러보고. 무서우니까 그런 거거든, 그게. 간혹 가다가 이제 술 많이 마시고 밤에 밤길 산에 올라갈 때가 있어. 집이 위에 있어가지고 지름길 갈 때.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 밤에 산길 돌면은. 누가 너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때도 소리 막 질러요.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뭔지 알죠? 화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났다라는 걸 알기보다는 오히려 보면.
봐봐. 그래서 여기서 뒤에 표현은 뭡니까? 이 가보자. 서치에서 슬픔과 그 다음에 공포 같은 거죠. 이것이 don't isn't allow for the true resolution to occur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이 좀 어렵기는 해요. 뭐냐? 여기서 true resolution to occur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해결책이 있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을 때가 지역이거든. 진정한 해결책이 있는 거. 사실 진정한 해결책은 뭐겠어요? 슬프면 슬프다고 뭐 무서우면 무섭다고 얘기해보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그거를. 그런 인정하기 싫고 진정한 해결책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숨긴다는 거야. 자신의 감정을. 근데 그걸 뭐로 숨겨? 화로 숨기는 거야 그걸. Separating yourself from the emotional upsetting situation.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진 상황에서의 너 자신을 분리하기. 분리는 곧 뭘 의미하겠어요? 아닌 척, 아닌 듯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스크. 그리고 마스크나 하이드가 조금 더 가면 가능해요. 다른 감정인 척 하는 거지. 뭐 가능할까? 프리텐드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물론 대신에 여긴 다른 감정이 나와야 돼요. 다른 감정이 나와야 돼. 이것이 give you, 너한테 스페이스. 스페이스가 장소라고 하지 말고 공간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만 더 외워도. 하나만 더. 여유. 네가 you need to better understand what you are truly feeling. 네가 진짜로 느끼는 감각이 뭔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여유를 가지게 해준대. 사실은 어떤 격한 감정이 들었을 때 이게 뭔지 하고 내가 잘 모를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강도는 느껴져. 강렬하긴 해, 그 감정이.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니면 화가 나는 건지. 그때 일단은 한번 다른 감정으로 마스크를 해보고 잠깐 여유롭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뭐지? 이러면서 상황 파악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you can more clearly articulate your emotion. 너의 감정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 articulate가 이해하다 단어로 쓰이겠죠. in a logical, 뭐야? 좀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덜 감정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지금 화를 이용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를 막 버럭 잘 내는 사람 치고 그렇게 화가 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이제 나이 지그시 어른들 당황하면은 보통 이제 버럭 화부터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시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뭐지? 라고 약간 이제 본인도 생각하시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타임아웃. 그래서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게 그렇게 화를 내는 게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인 개념이 타임아웃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타임아웃은 뭘 얘기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시간을 벌어서 분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또한 spare innocent bystander인데 여기서 이거 가보자고. 여기서 스페어는 아끼다가 직역이긴 한데 아끼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한테 뭐라 나쁘게 안 하는 걸 얘기해요. 자, 무결한, 어떻게 보면은 innocent라고 해서 결백한 또는 무고한 죄가 없는 방관자들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이게 되게 물음표야. 이 표현이. 보자. When confronted with a situation, 어떤 상황과 만났을 때 they don't allow us to deal with our emotion. 우리 감정을 다루도록 하는 다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만났거나 아니면 대타수 연결되는 거야. cause us to suppress them. 그것들을 억눌러야 될 때. 여기서는 화를 이용한다고 했지만 또 가린다고 하면 사실은 기본적인 건 누르는 거 아니야, 감정을?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표출하면 되게 된다고. 건강한 거야, 그거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거 허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 특히 남학생들 어깨 부딪혔어. 화나죠? 근데 마동석이야. 그러면 이 새끼 알고 때려 마동석을 죽어요, 알겠지만 그러면 꼭 참지. 꼭 참다가 나중에 초딩들하고 부딪히면 그때부터 초딩하고 갈구는 거야. 먼저 눌렀다고 풀어야죠. 마동석 같은 풀다가 죽으니까. 그렇죠?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러면
we may transfer those feelings. 그런 느낌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해요. 아니면은 그 상황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누가 뭐라고 했을 때 바로 뭐라 하면 건강한 거예요. 뭔지 알지? 누가 너한테 욕하면 너도 욕하면 돼요. 그게 맞잖아, 그게. 근데 그러지 못할 사람들이 많지, 사실은. 그러니까 누른다고. 근데 이게 사람이 눌러도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 눌러서 한계점이 되면 나중에는 팡 터져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슬픈 게 뭐냐면 그게 제일 약한 데에서 터져. 그래서 약한 데는 뭐냐면 우리 잘 보면 생각하면 해봐. 일반적인 사회에서 약자라고 했을 때는 보통 두 개가 있거든요. 나이 든 사람하고 어린아이 중에 누가 약자,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약자지. 남자와 여자 중에 일반적으로 누가 약자? 여자가 약자지. 합치면 뭐가 돼? 여자 어린아이가 되지.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게 성폭력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억눌린 거에 대한 폭력에 더 가까워. 약한 사람을 찾는 비열한 거에 가까워요. 쉽게 말하면 심리적 기제를 봤을 때는. 눌렸으니까 푸는 거야, 그거를. 더 약한 존재한테. 원래는 당사자를 풀어야 되거든. 그게 맞거든. 원래 힘이 없으니까 최대한 자기한테 만만한 사람을 찾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단순히 그런 꼬맹이들한테 그런 하는 범죄들이 뭐 성적 그걸 떠나가지고 이런 기제가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눌러있는 걸 푸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죄가 없잖아. 죄가 있는 건 나한테 그 감정을 일으키기가 그 사람이 범죄야. 원래 그 사람이 죄인이야.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죄인이잖아. 나한테는. 그잖아. 근데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 그래서 이노센트란 표현이 나오는 거야. 결백한, 무죄, 죄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우리 흔히 말하는 묻지마 범죄 있잖아. 그러니까 원한 관계가 아닌 범죄도 대부분이 그런 이유야. 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기다린대요. 그래서 지나갔는데 마동석이야. 그럼 패스 일단. 걔는 무슨 일이니까. 지나가다 꼬맹이 약하다. 너 건드려. 너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구조가. 무시무시한 거지만 그래요. 기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래서 뒤에 예를 들어볼까? You had a bad day at work에서 직장에서 되게 힘든 일을 보냈어. 상사한테 힘들게 3일 동안 센 보고서를 했는데 보고서를 얼굴에 집어던지면서 이것도 보고서냐? 벌로 쓴 거냐? 그래서 던져봤어. 올라오죠. 사장한테 야, XYZ야! 말하고 싶었는데 또 참았죠. 그거 잘리니까. 그리고 그럼 너가 그거에 대한 그 감정을 직장에서는 억누르지. 그리고 only to find, 찾는 거야. 뭐야? 네가 그것들, 즉 그 느낌을 방출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야. 어떻게? By getting into a fight with your kid에서 아이나 부인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부부싸움의 제일 큰 문제는 부장님이야, 실은. 부장님이 안 가고 쓰면 안 그랬어, 안 싸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When you get home later evening. 특히 여학생들은 요거는 교훈일 수가 있어. 생각해보면 혹시 나중에, 지금 연애는 질병이지만 나중에 혹시 예를 들어 마음에 맞는 사람의 성격을 볼 때 생각보다 거칠어 보이는 사람이 거칠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순한 사람, 꾹 참는 사람이 나중에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야 맞아요. 알겠지만 화를 안 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보면 뭐가 누르고 있다는 거잖아. 화가 없어지진 않으니까. 누르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이랑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싸운다 얘기를 하는 거야. 직장에서 만약에 부장이 집어 던지면 너도 던지면 돼요. 사실은. 야, 왜 던져? 이러면서 싸우고 오면 그러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물론 잘리겠지만, 아니 말이 좀 이상하다. 잘리겠지만, 그래도 감정적으로는 행복하겠죠. 참 그죠, 힘들죠, 사는 게. 그래서 오늘 이 지훈이 왜 이러냐, 교훈이. 자, your anger, 너의 화가 그래서 didn't originate in. 그렇지, 화가 집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끌고 온 거야. 이게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나중에 혹시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여러분 상태 안 좋으면 만나지 마요. 그 사람. 왜 너의 힘든 거 다 참았다가 다 쏟아부어요. 그 사람한테. 그냥 만만하니까. 의외로 좋아하는 사람이 만만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보면 나를 안 떠난 사람이니까 내 편이니까 막 쏟아부어요. 보면 그럼 헤어져요. 그러면 곧.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으면 만나지 마세요.
상태가 안 좋으면 혼자 버텨야 돼. 버텨야 돼. 그래서. 자, 그래서, 하지만, you release it 거기서 표출한다고요. 거기서 학공도 아닌데. When you take a appropriate time.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이러면 시간이 필요한 거야, 지금. 이거를 이해하고. 내가 적어도, 내가 지금 화가 난 게 내 부장 때문이야. 라는 인식만 있어도 덜 화나게 돼요. 미안하잖아, 보면. 왜 부장한테 화를 내? 얘한테 화를 내고. 근데 그게 모르면 느낌만 가져오고 분석 안 하면 타임아웃을 안 하게 되면은 집에서 다 풀어버리는 거야.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뱉는 거지, 감정을. 그래서 when you take a appropriate time to digest. 이게 재밌는 표현이 나온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야? 너의 느낌을 소화시키고 분석할 시간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 때문에 화가 난지만 정확히 알아도 다른 사람한테 화 안 내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를 때가 많아. 화날 때 그거 생각할 여유가 어딨어. 기분은 안 좋은데 일단. 그래서 you can migrate. 재밌는 표현 나온다. hurt. 상처를 주는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화내게 하는 것을로 이동할 수가 있어. Who have nothing to do with the situation. 그 상황과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이 시간을 가지면 네가 얘기하는 다른 사람, 즉 여기서 nothing to do with라고 해서 그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상관에서 무관한 사람들한테 화나게 하는 것을 미그레이트 할 수 있다. 미티그레이트. 이상한 표현했다. 미티그레이트구나. 쏘리. 큰일 날 뻔했다. 미티그레이트. 미티그레이트는 완화시키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미그레이트 잘못 봤어요, 이거. 완화시키다. 줄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기한 타임아웃이 어떤 건지 알겠지? 시간을 보내면서 정확히 파악해 보는 거야. 이 느낌이 어떤 것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 그게 없으면 무고한, 여기서 자연스럽게 키스와 스파우스가 당연히 누굴 얘기하는 게 돼버려. 그래서 누가 돼버려? 저기 위에 있는 이거야. 어딨냐? 무고한 사람. 요게 예시가 밑에 나오는 게 요 이노센트 바이스탠더의 예시가 나오는 게 키스와 그 다음에 스파우스야. 부인이야. 또 남편이겠지. 똑같아요. 보면 부인들도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일에 스트레스 받으면 남편한테 풀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거는. 스파우스지. 그래서 요렇게만 정리를 해두면 크게 어려운 글은 아니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